안녕하세요, 브루스입니다. 오늘 아이네상스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하이에크 노예 얘기를 계속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책 전체를 이제 3, 4회 정도로 나눠가지고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네요. 이제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장 경제적 통제와 전체주의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이 끓으려고 하는데 이제 온도계를 부셔버리고 물이 끓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좋아하는 것이 이제 사회주의자들이라고요. 그만큼 이제 자기가 이제 경제적 권한을 가진 것을 이제 무책임하고 핵심에서 벗어난 어떤 엉뚱한 정책을 펴가지고 경제를 이제 더 안 좋게 만드는 것이 그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만적이고 이제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정신승리적인 그런 이제 경제 정책들이겠죠. 우리나라도 경제가 망가질 것 같으니까 통계청장을 바꿨죠.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 다 말아먹고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더 심화한다고 하고요. 거의 이제 경제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이제 그 얘기는 좀 그만하고 다시 노예의 길로 돌아와서 하예크는 이제 앞선 챕터들에서 중앙 계획을 통해서 경제를 계획하고 설계하려고 하면은 정부의 지시를 통해서 이제 경제를 매니지하게 되는 어떤 지시경제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계획주의자들의 경제정책이 이제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점을 설명을 해줍니다. 아마 이제 계획주의자들도 자신의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독재적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면 이제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마 자신들이 독재적이라는 것을 이제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 걱정 말아라. 정부의 개입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의 독재와 어떤 지시가 될 텐데요. 단지 경제적 문제에만 국한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독재는 있을지언정 정치적 독재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경제만 이제 따로 떼내서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정치적 독재에 대해서는 비난까지 하면 더 그럴싸하겠죠. 아마 열광하는 사람들도 꽤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동기, 경제적 목적 이런 것만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무슨 이제 순수한 경제적 목적일 텐데 도대체 순수한 경제적 목적이란 게 뭔가요? 하예크는 이제 그런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엄격하게 말해서 경제적 동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경제적이지 않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데 있어 그 수단의 범위를 조건짓는 경제적 요인들이 있을 뿐이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돈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는 구두쇠 같은 어떤 병적인 경우가 아니고서야 순수한 경제적 목적, 경제적 동기 이런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죠. 상점에 가서 나는 어떤 우유를 사겠다 라든가 내 커리어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겠다, 아니면 내 휴가를 어디로 여행을 가겠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등등 다양한 선택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 때 사실 경제적 요인이라는 게 어떤 고려의 요소이긴 해요. 근데 그것들을 어떤 순수한 경제적 동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 돈을 벌여가지고 다른 이제 어떤 선택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예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것은 돈이 우리에게 노력의 열매를 향유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선택의 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은 화폐 소득의 유한성으로 상대적 빈곤과 이에 따른 제약을 느낀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의 상징인 돈을 혐오한다. 라고요. 사실 경제적 동기라고 해가지고 폄하되는 것들 있죠. 그것들은 사실 미래의 어떤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일 따름이에요. 화폐라는 것이야말로 인류 사회에서 어떤 기회를 굉장히 많이 넓혀준 수단이죠. 예를 들어서 모든 보수나 급여 같은 게 화폐가 아닌 어떤 명예, 특권, 음식, 교육 기회 이런 거로 이제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이제 수령자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것이 되죠. 화폐로 받았을 때 어떤 무궁무진한 선택과는 너무 다릅니다. 금전, 그러니까 화폐를 추구하는 게 무슨 어떤 별도의 금전적인 동기나 어떤 경제적 동기 이런 게 아니죠. 경제적 동기와 어떤 일반적 동기가 따로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를 통제하겠다는 사람들의 말처럼 경제적 동기 같은 거를 따로 떼어넣어서 별도로 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경제적 이득과 경제적 손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동기라는 게 이제 따로 분리되지 않는 견지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떤 선택을 할 때 누구나 다 이제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고 또 뭐 각자의 가치관에 기반한 것이고 어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 이거는 경제적 동기야 라고 이제 규정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통제를 가해가지고 나의 선택을 자기가 대신하겠다라는 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는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지 타인이 그리고 정부가 이제 통제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획 경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곧바로 말은 하지 않겠지만 바로 이런 점들에서 볼 때 이제 경제를 별도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보통 경제 활동을 이제 지시하려는 정부가 개인들의 목적을 제한하고 자신의 목적으로 국가에 있는 자원들을 집중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제 각종 수단, 그 수단들의 통제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생산 수단에 대한 통제겠죠. 생산의 통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해당 영역에서 생산을 얼마나 할지, 또 가격은 어떻게 할지 등등을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제 선택의 자유가 기반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만약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소망을 충족시키기를 거절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망을 충족시켜줄 다른 경쟁자한테 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정부가 전체 경제 시스템을 그리고 이제 그 생산 수단을 통제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정부는 독점자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자유시장에서 가진 그런 기본적인 전제들을 충족시켜줄 수 없겠죠. 독점자인 정부가 판매의 결정권을 가져버리게 되거든요. 소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얼마에 살 건지까지 통제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생산과 가격의 통제 같은 거는 결국 국민들의 소비에 대한 통제까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통제는 이제 정부에게 어떤 무제한적인 힘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가진 어떤 목적 하에 개인은 자기의 목적을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경제 시스템의 전체를 통제하던 아니면 뭐 일부를 통제하는 것이든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군가는 희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득을 볼 사람은 정부가 결정하게 되고요. 뭐 그들이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하나도 정의롭지가 않죠. 정부는 또 이제 경제 통제를 빙자해가지고 직업의 선택에도 개입을 하게 됩니다. 직업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어떤 풍성한 직업의 선택을 누린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어요.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약간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우리가 과거에 선택했던 어떤 직업에 우리가 속박되어 있지 않다는 그 점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직업이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유능한 사람에게는 거의 언제나 이제 자기가 일정한 값의 희생을 치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가 처한 조건을 바꿀 수가 없다면 정말로 좌절스럽겠죠. 최소한 정말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처한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아는 거 그 자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참을 수 있게 해줍니다. 아마 정부의 이제 경제 계획자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걱정 말아라. 우리가 이제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을 뭐 보존을 해주겠다. 내지는 뭐 더 늘려주겠다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그걸 이제 정부의 계획을 통해서요. 글쎄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일단 무슨 직업의 선택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라든가 뭐 어떤 직업은 늘리고 어떤 직업은 줄이겠다라는 계획이 쓰면은 실행에 착수를 하겠죠. 근데 일단 그런 계획을 세우고 뭔가 약속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통제한다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어떤 특정 직업들의 어떤 진입 조건 그리고 보수 조건들을 자기들이 통제한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거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시장에는 직업 시장에는 교란이 일어납니다. 최저임금제 같은 것들이 이제 보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비숙련 노동자는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업무 시간 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뭔가 정부가 표준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그 정부 표준과는 다른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동을 할 그런 유인들은 사라져 버리게 되죠. 결국 개인은 이제 정부에 의해 가지고 뭐 사회복지라든가 공동선이라든가 뭐 그 사람들의 어떤 추상적인 목표에 봉사하는 어떤 수단이 되어버리죠.
장기 말 같은 거예요. 계획 경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어떤 선호를 감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자본주의, 뭐 경쟁사회, 자유시장 경제 이런 거 비판할 때 우리가 자주 듣는 거 있을 거예요. 어떤 뭐 삶의 고귀한 가치를 이제 금전적인 것과 연결짓는다 라면서 이제 불평을 하고 비판을 하죠. 그런데 사실 그런 거는 어떤 대안도 없는 비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하예크의 말씀을 또 읽어드릴게요. 경쟁사회에서는 가격을 지불하기만 하면 대부분의 물건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비록 지불해야 할 가격이 때로는 지나치게 높더라도 이제 그 중요성을 과장하기 어려울 만큼 중요하다. 가격 체제의 대안은 완전한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명령과 금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강자의 선처이다. 경쟁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가격만 지불하면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비난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혼동은 이와 관련된 모든 주제에 널리 퍼져 있다. 자, 이건 이제 어떤 말이냐면요. 경쟁사회에서는 누구나 이제 가격만 지불하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이 일부는 어떤 희생을 해야 될 그런 옵션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 리스크가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그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비판을 받아요, 이상하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럼 대안은 뭘까요? 결국 정부의 액션입니다. 정부가 강제로 뭘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 대신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뭐 이제 삶의 고귀한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싸게 팔아라 이런 식으로 지시할 수 있죠. 이번에 고호사 이제 인공혈관 가지고 철수했던 그 문제가 좀 비슷한 케이스 같은데요. 이제 가격이 너무 안 맞아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철수를 했는데 뭐 아이들 수술 거론해가면서 굉장히 비판을 세게 했죠. 그런데 이제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정부가 당장 뭘 할 수는 없었고요. 그런데 아마 고호사가 국내 기업이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뭐 시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악마화하면서 정부도 가가지고 강제로 무슨 시정명령 같은 것도 내리고 그랬겠죠. 아무튼 이제 고호사도 결국 정부가 나서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를. 뭐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 본사로 출장을 가가지고 고호사랑 협의를 한다고 해요. 뭐 어쨌든 참 웃기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예크는 이제 책에서 또 어떤 고귀한 가치와 어떤 금전적인 거 연결지어서 비판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이런 예를 들어요. 우리가 그 비용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면 자동차 사고를 줄이는 거를 떠나가지고 제로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뭐 다른 방법이 아니고 그냥 자동차 자체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삶의 더 중요한 가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제 경멸적으로 표현하는 뭐 물질적인 편안함, 뭐 그런 거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죠. 근데 사실 자동차 사고라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 사고 운전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타인들이 불평해야 될까요? 이런 종류의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경제 문제라는 것은 현실을 감안하면 냉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이제 냉정하고 어떤 쓰라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꼭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뭐 이게 부조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택이라는 것 자체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해요. 아예 이제 경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제 문제를 아예 없애주겠다는 어떤 잠재적인 풍요 이런 거를 약속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하기가 쉬워요. 뭐 그럴 유인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약속하는 어떤 사회주의자나 계획주의자들의 말이 달콤하게 들립니다. 사실은 다 기만이고 속임수고 무책임한 말들인데요. 정치인들이야 뭐 대중운동 통해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득을 보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유토피아를 약속하면서 어떤 생지옥을 가져올지는 정말 명확합니다. 하예크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우리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의도적으로 누가 무엇을 가지는지 결정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전체 경제체제를 계획해야 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누군가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값이 경제적 힘의 자유로운 작동이 지나치게 남용될 때 야기되는 것보다 더 많은 불만과 더 큰 억압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라고요. 사실 과거에는 어떤 중앙 통제를 하려고 해도 일부밖에 통제를 할 수 없었다고 하예크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어떤 사회적 분업이란 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기껏해야 뭐 농업 정도였겠죠. 자급자족을 하던 어떤 훨씬 광범위한 활동의 영역이 있었고 그런 분야들까지 어떤 통제는 어려워서 개인이 그래도 상당 부분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산업화와 더불어가지고 노동 분업이 쭉 일어나고 많이 진전이 됐죠. 우리의 이제 거의 모든 활동들이 사회적 과정의 일부가 됐고
이런 이제 발전은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노동 분업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난 만큼 중앙 계획 당국은 개입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또 우리도 어떤 그 사회적인 노동 분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 만큼 당국이 개입을 하자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훅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전체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개인보다는 전체를 위한, 그리고 정부 당국의 목표에 개인의 목표를 맞추는 그런 전체주의요. 하예크는 이제 이런 전체주의로의 흐름이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기획된 그런 계획된 교육에 따라서 더 심하게 격발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한 집단적 만족에 대한 열정,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주의자들은 전체주의로 가는 길을 너무나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며, 이런 열정은 우리가 필수품들 뿐만 아니라 기호품들까지 정해놓은 시간에 미리 규정된 방식으로 취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런 우리의 필요의 집단적 만족에 대한 정렬은 부분적으로는 정치적 교육의 한 가지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조장된 것이다. 중간 좀 생략을 하고요. 본질적으로 경제 전체의 계획은 우리로부터 선택을 박탈하므로 개인의 선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그 무엇이든 계획에 잘 부합하는 것을 계획에 정해놓은 시간에 주기 위해서는 이처럼 개인들에게 우리의 필요에 대한 집단적 만족에 대한 열정을 키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다른 자유를 위한 어떤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반면 사회주의자들이 약속하는 어떤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경제적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유, 그런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라고 보기도 힘들죠, 사실. 왜냐하면 이들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자유들을 이루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필요, 그리고 선택의 자유, 이 두 가지를 개인으로부터 박탈을 해야만 가능한 자유입니다. 이걸 자유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하예크가 말하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라는 건 결국 각 개인이 선택의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그 권리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지는 그런 이제 경제활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챕터 도움이 많이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언제든지 피드백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네, 장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